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간 충격적인 쇼킹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중국이 자신감을 많이 축적시키면서 미국에 대해서 되게 과감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벌써 몇 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이 벌써 저렇게까지 미국을 과감하게 도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미국을 도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의하면요.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세계 7대 석유 메이저 회사가요. 지난 7월 초 중국에 원유 300만 배럴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판매를 하고 받은 돈, 즉 결제 화폐가 미국 달러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받았다는 것인 것이죠.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5대 에너지 거래 업체 중에 하나인 머큐리아 또한 8월달하고 9월달 2개월에 걸쳐서 원유 300만 달러를 거래할 것인데, 그때도 역시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페트로달러, 즉 석유 달러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원유 시장에서의 전망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처럼 코로나로 각국의 원유 수요가 급감한 것을 기회로 포착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원유 구매력을 내세워가지고 석유 메이저들에게 위안화 결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너네들 원유 이렇게 많이 안 팔리고 남아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주겠다. 단 우리는 미국 달러로 결제하지 않고 우리 중국 돈 위안화로 결제할 테니까 싫으면은 말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원유를 위안화 결제를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중국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원유 시장 결제 화폐가 바로 기축통화의 첫 관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각국 기업이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늘려가게 된다면요.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의 위안화의 수요가 계속 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위안화의 사용이 계속 확대되게 되면은 중국 돈 위안화는요.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신임도도 높여져 가면서 달러와 같이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조개 껍질에서 주전, 지전, 은 본위제에서 금 본위제, 그리고 달러로 이어지는 전 세계 기축통화 역사입니다. 여기에 유로가 도전을 했지만 힘이 너무 약해서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중국이 과감하게 정말 2년 전만 하더라도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과감하게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제도에 도전장을 내밀고 나선 것이죠. 물론 중국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미중 간의 기축통화를 둘러싼 싸움은 자기들이 하게 하고,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외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방안에 대해서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과 같은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제도도 한번 심각하게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각국의 달러 예금뿐만 아니라 개인의 달러 예금까지 동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저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흥청망청 달러를 찍어내 갖고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나서가지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들고 있는 외국 정부들에 의해 너네 우리 말 듣지 않으면은 우리 국채 너네들한테 갚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러다가 어느 순간 미국이 신임도를 더 잃게 되고 미국이 더 형편없게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양의 그 달러 가치가 정말 계속해서 폭락하다가 정말 종이 조각처럼 될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외화 자산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 CBR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2033년이면은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GDP 약 40%에 근접하는 국가라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렸죠. 일본과 독일도 그래서 넘어져 갔죠. 근데 국제통화기금 IMF에 의한다면은 중국의 미국 대비 GDP가요, 조지 W 부시 때는 20%에 불과했지만 버락 오바마 시대인 2015년에는 이미 미국의 60%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리먼 브로더스 등 국내 문제가 산적되어 있어서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를 수습하느라고 전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미 늦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2020년 말이면요, 중국의 지대표는 미국의 72%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코로나19 이전에 나온 전망입니다. 현재는 중국 경제만 정말 V자로 반등하듯이 동무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반면에 전 세계에서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연일 확진자 수가 최고를 경신하는 그런 악화일로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요, 영국 경제경영연구소가 내민 2033년이면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것이 훨씬 더 당겨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천조국 미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현재 중국은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G7 플러스 알파에 참가시킬 수도 있다,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만 듣고 지금 미국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국 행님, 우리의 위대한 행님, 미국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참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자기들도 생각을 했고, 적어도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중국은 계속 노력했는데 한국이 미국만 바라보고 한국이 국내 문제에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이뤄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다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싹 쏠려 있는 걸 보고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관시하는구만. 응? 그래, 한국? 한번 두고 봅시다. 중국 대국이라지만 속 좁다는 얘기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니네 그래? 우리도 한번 두고 보자. 니네 그러면 이거 안 줄 거야. 더 강하게 그런 속으로 마음에 씩씩거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과연 중국만 탓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